이런 김치 필요 없어! 대야가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양념이 흙바닥을 뒤덮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자의 비명이 담장 너머로 퍼졌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대야도 세 번째 대야도 모두 엎어버렸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마당 한쪽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코에서 흐르는 핏자국.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평범해 보이던 집안에서, 이 조용하던 마당에서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15세 전 한 장의 진단서에서 시작되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전 한지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29살. 백혈병. 진료실을 나서는 지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회의 중이라고 했다. 끊겼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마당에 서 있었다. 옆에는 시누이 예린도 있었다.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냐고. 지우는 병원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백혈병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팔짱을 끼고 지우를 쳐다봤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냐고 물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대답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김장은 어떻게 하려고?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올해 향토 음식 페스티벌 출품작이라고. 항암은 페스티벌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준이 일찍 퇴근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순자가 설명했다. 지우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페스티벌이 중요하다고. 태준이 말했다. 엄마가 페스티벌에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도와드리자고. 병원은 일주일 뒤에 가도 된다고. 엄마 일이 먼저라고. 예린이 옆에서 말했다. 언니가 잘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녁 무렵 트럭이 대문 앞에 멈췄다. 배추 300포기가 마당에 쏟아졌다. 담 너머 옆집에서 임소영이 고개를 내밀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김장을 워낙 잘한다고. 지우가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빨랐다. 소영이 감탄하며 물었다. 혹시 식당하셨어요?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니라고. 그냥 집에서 놀던 애라고.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하지만 담 너머에서 멈춰섰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 배추 산더미. 소영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5년 전 겨울, 자신도 저 마당에 서 있었다. 임신 5달,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김장을 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자랑했고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소영은 아이를 잃었다. 소영이 주먹을 쥐었다. 순자가 지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 4시에 시작해. 그날 밤 지우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태주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페스티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담 너머 옆집에서 소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었다. 5년 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지우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찌끈거렸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둠 속에 배추 더미가 보였다. 300포기. 순자가 마당으로 나와 지시했다. 오늘까지 절임 다 끝내야 해. 지우가 대야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수돗물이 손에 닿자 온몸이 움찔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뿌리를 다듬었다. 하지만 힘이 쉽게 빠졌다. 1시간이 지났다. 10포기를 다듬었다. 290포기가 남았다. 밤 너머 옆집. 소영이 창문을 열었다. 새벽 4시. 지우가 혼자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년 전 자신도 저 시간에 저렇게 앉아 있었다. 임신 5달. 시어머니는 300포기를 요구했다. 일주일 동안 혼자 김장을 했다. 마지막 날 밤 아이를 잃었다. 소영이 마당으로 내려갔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괜찮으세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아요. 혼자 하냐고 물었다. 다들 주무신다고 대답했다. 소영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소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창문 앞에 서서 계속 지켜봤다. 아침 8시 태준이 출근 준비를 했다. 여보, 힘내. 엄마가 널 믿고 맡긴 거야. 태준아, 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은 주말에 가. 오늘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태준이 차를 타고 떠났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예린이 마당으로 나왔다.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줄까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예린이 피곤하다며 들어갔다. 오전 10시 이웃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다고. 자기가 잘 가르쳤다고. 지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곧 다시 움직였다. 담 너머에서 소영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주먹을 쥐었다. 5년 전 자신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었다. 소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을 열고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순자가 밥을 가져왔다. 지우는 10분 만에 밥을 먹었다. 오후 3시 100포기를 넘겼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소영이 사진을 찍었다. 저녁 6시 태준이 퇴근했다. 힘들겠다고 말했다. 조금만 참으라고. 밤 9시 지우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다. 150포기를 넘겼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오늘 밤 안에 200포기는 끝내야 해. 소영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창문 앞에 앉아 지훈의 마당을 지켜봤다. 자정이 넘어서야 마당에 불이 꺼졌다. 소영은 메모장에 기록을 남겼다. 5년 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우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다. 팔뚝에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배추 200포기를 넘겼다. 아직 100포기가 남았다. 지우가 배추를 들다가 코를 만졌다. 손에 빨간 피가 묻어났다. 코 피었다. 휴지로 코를 막고 다시 배추를 집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한지우 환자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셔야 합니다. 지우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지우의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코피? 휴지로 막고 계속해. 어머님 병원에서 페스티벌이 이틀 남았어. 그것만 끝내면 돼. 순자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담 너머에서 소영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지우의 팔에 보라색 멍이 보였다.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메모장을 열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지우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예린이 옆에서 지우를 쳐다봤다. 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팔에 멍도 보였다. 예린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고개를 돌렸다. 오후 2시
태준이 잠깐 집에 들렀다. 마당을 지나가다 지우를 봤다. 지우가 비틀거렸다. 태준이 지우의 팔을 봤다. 보라색 멍이 여러 개 있었다. 여보, 이거 모르겠어. 그냥 생긴 것 같아. 태준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페스티벌 끝나고 가래. 조금만 참아. 이틀만 지나면 돼. 태준이 서류를 챙겨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지우는 마당에 혼자 남았다. 다시 배추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담 너머에서 소영이 주먹을 쥐었다. 5년 전 자신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 배에서 피가 났다. 시어머니는 김장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다. 남편도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 소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급성 백혈병, 증상, 코피, 멍. 검색 결과가 나왔다. 치료 지연 시 사망률, 긴급 치료 필요. 저녁이 됐다. 지우는 배추 250포기를 넘겼다. 50포기가 남았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내일이면 끝나겠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화장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도 시퍼런 멍이 생겼다. 지우가 거울을 보며 조용히 울었다. 담 너머 옆집에서 소영도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지훈의 집을 바라봤다. 마당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소영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직접 나서야 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지우는 눈을 뜨지 못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50포기가 남았다. 새벽 4시 지우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배추를 들려고 허리를 숙였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우가 앞으로 쓰러졌다. 얼굴이 차가운 땅바닥에 닿았다. 담 너머 옆집. 소영이 창문을 열다가 멈췄다. 마당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어머, 저기. 소영이 급하게 신발을 신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의자를 밟고 담장을 넘었다. 지훈의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지우 씨, 지우 씨. 소영이 지우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했다. 의식이 없었다. 소영이 지우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다. 119를 눌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준이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밖에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마당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태준이 달려왔다. 지우를 안았다. 여보, 정신 차려. 지우야. 소영이 말했다. 구급차 불렀다고. 빨리 올 거라고. 그때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상황을 보더니 다가왔다. 순자가 쓰러진 지우를 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김치는 다 했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페스티벌이 내일인데.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지우를 조심스럽게 땅에 눕혔다. 소영이 지우 옆을 지켰다. 태준이 마당 한쪽에 쌓인 김치 대야로 걸어갔다. 첫 번째 대야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김치가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대야를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쾅! 대야가 땅에 부딪혔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 뭐 하는 거야?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대야를 들었다. 마당에 내던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야가 마당에 하나씩 엎어졌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담장 너머로 구경했다. 순자가 태준의 팔을 잡았다.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순자가 말문이 막혔다. 태준이 마지막 대야를 들어 올렸다. 있는 힘껏 마당 한가운데로 던졌다. 대야가 땅에 굴렀다. 김치가 쏟아졌다. 마당이 엉망이 됐다. 빨간 양념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지우에게 달려갔다. 지우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지우를 들것에 옮겼다. 태준이 구급차에 함께 탔다. 구급차가 떠났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마당에는 순자만 남았다. 엉망이 된 마당. 사방에 흩어진 김치. 담장 너머로 쳐다보는 이웃들. 순자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담 너머에서 소영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응급실. 지우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링거가 연결됐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다. 태준이 병상 옆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창백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차트를 들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시죠?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입원 수속하시고 보호자는 병실에 상주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떠났다. 태준은 병상 옆에 주저앉았다. 지우가 눈을 떴다. 천천히, 흐릿하게.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여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1시간 후 병실. 지우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링거가 계속 연결돼 있었다. 태준이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임소영이 서 있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소영이 봉투를 꺼냈다. 태준에게 건넸다.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이 봉투를 받았다. 안을 꺼냈다.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 새벽 4시 마당에서 혼자 배추를 다듬는 지우. 얼굴이 창백했다. 두 번째 사진. 코피를 흘리는 지우. 휴지를 코에 꽂은 채 배추를 들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팔에 보라색 멍이 여러 개 있는 지우. 네 번째 사진. 마당에 쓰러진 지우. 태준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영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메모장 출력물이었다. 태준이 종이를 받아 읽었다. 11월 15일 새벽 4시. 며느리 혼자 김장. 11월 17일 오전 10시. 며느리 코피. 팔에 멍. 11월 19일 새벽 4시. 며느리 마당에서 쓰러짐. 태준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5년 전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시어머니 김장을 혼자 했죠. 임신 5달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영이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태준은 혼자 남았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봤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 코피, 멍, 쓰러진 모습. 태준이 사진을 하나씩 주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사진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다. 태준이 병상을 바라봤다. 지우가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링거가 연결된 손.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이 지우의 손에 이마를 댔다. 조용히 울었다. 복도박. 소영이 창문 너머로 병실을 바라봤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소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할 일은 끝났다. 이제는 그들의 몫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었다. 태준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다. 지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지우가 눈을 떴다. 물. 좀. 태준이 재빨리 컵을 들었다. 빨대를 지우의 입에 갖다 댔다. 지우가 천천히 물을 마셨다. 고마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이 컵을 내려놨다. 지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손에 차트를 들고 있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로 나갔다. 복도. 간호사가 태준에게 차트를 보여줬다. 환자분 차트 정리하다가 예전 직업란에 셰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셨어요? 태준이 차트를 받아봤다. 직업란에 셰프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셰프요? 간호사가 차트를 받아들고 떠났다. 태준은 복도에 혼자 남았다. 셰프? 지우가 셰프였다고? 태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지우 셰프라고 입력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한지우 셰프, 20대 최연소 미슐랭 레스토랑 수셰프, 떠오르는 신의 셰프 한지우, 파리 유학 후 귀국. 한지우 셰프,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 태준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하나씩 읽었다. 지우는 20대에 이미 유명 레스토랑의 수셰프였다. 파리에서 유학을 했다. 요리 대회에서 수상했다. 그리고 5년 전 갑작스럽게 은퇴를 발표했다. 결혼 때문이라고 했다. 5년 전 지우와 태준이 결혼한 해였다. 태준이 휴대폰을 내려놨다.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했다. 유명한 셰프의 길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던가. 그냥 집에서 놀던 애야. 내가 가르쳐줬어. 태준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배추 다듬는 지우의 손놀림. 빠르고 정확했다. 당연했다. 셰프였으니까. 소영이 물었던 말. 혹시 식당하셨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니야. 태준이 병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었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조용히 다가갔다. 병상 옆에 앉았다. 여보, 너 셰프였어?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태준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옛날 일이야.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감정이 없었다.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태준은 지우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울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2주일이 지났다.
지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태주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갔다. 밤에는 병실에서 지우 옆을 지켰다. 그날 오후 태주는 집에 들렀다. 깨끗한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왔어?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향했다. 순자가 일어났다. 태준아, 지우는 어때? 태준이 멈췄다. 천천히 돌아섰다. 많이 아파요. 엄마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시어머니인데. 아픈 며느리한테 김치나 만들라고 한 시어머니가 무슨 면목으로 병문안을 갑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런 말투로 말했다. 순자가 뒤로 물러섰다. 나는 페스티벌 때문에. 지우가 원래 김장을 잘하잖아. 지우는 셰프였어요. 유명한 셰프? 엄마는 알고 계셨죠? 순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계셨으면서 집에서 놀던 애라고 하셨어요. 지우는 엄마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는 엄마의 하인이 아니에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가 말문이 막혔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예린이 나왔다. 거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태준이 예린을 쳐다봤다. 누나도 알고 있었죠?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코피나고 멍들고. 알고 있었죠? 예린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다시 순자를 쳐다봤다. 앞으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순자가 입을 열려다 말았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옷가방을 챙겼다. 나왔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순자가 뒤에서 불렀다. 태준아. 태준이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순자와 예린만 남았다.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예린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입을 열려다 말았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순자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거실, 텔레비전만 소리 없이 켜져 있었다. 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담 너머 옆집. 소영이 창문을 통해 이쪽을 바라봤다. 태준이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소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가 시작됐다. 한 달이 지났다. 병원 앞. 태준이 차를 대고 있었다. 지우가 병원 문을 나왔다. 간호사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태준이 휠체어를 밀고 왔다. 지우가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다. 간호사가 웃으며 퇴원 축하한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이 휠체어를 밀어 차로 향했다. 지우를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앉혔다. 차가 출발했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길이 아니었다. 여보,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닌데? 응,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둘이 살 집. 지우가 태준을 쳐다봤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작은 아파트였다. 20평 남짓.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지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봤다. 주방으로 걸어갔다. 손으로 싱크대를 만졌다. 가스레인지를 만졌다. 작지? 나중에 더 큰 대로.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 좋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준이 지우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2주일 후, 지우는 집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매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가 문을 열었다. 소영이 서 있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이사 축하드려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소영을 안으로 맞이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차를 마셨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떠냐고. 지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소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영이 입을 열었다. 요즘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다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고. 힘든 며느리들을 돕는 거라고. 5년 전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젠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다고 말했다. 소영이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지우가 주방을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요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요리 클래스. 동네 사람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소영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가 첫 번째 학생으로 신청하겠다고. 두 사람이 웃었다. 저녁, 태준이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저녁이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태준이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태준이 맛있다고 말했다. 정말 맛있다고.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우의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해?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두 사람이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 작은 식탁. 하지만 따뜻했다. 지우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태준은 진정한 남편이 됐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됐다.